반뇌는 위쪽을 시상, 아래를 시상 하부라고 불러. 그 아래쪽에 뇌하수체라고 하는 애가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호르몬이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기관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가 있어. 이 나비 모양으로 붙어 있는 이거를 갑상선이라고 해요.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콩알만한 게 붙어 있어. 부갑상선이라고. 위치는 한 요쯤이에요, 요쯤에. 갑상선이.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 그 위장. 여기서도 또 호르몬이 나가는 거야. 물론 여기서 갑상선에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부갑상선에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콩팥. 각각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를 부신이라고 해요. 부신.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요. 그 다음에 여자면 난소.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남자면 정서.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의 주요 네 분비샘들인 거고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70%에 쫙 나와 있지. 그걸 한 반에 그냥 탁 정리해버리면 한 반에. 자, 봅시다. 이렇게. 여기는 간뇌. 간뇌는 위쪽을 시상, 그 아래를 하부라 부른다. 뇌하수체가 사람은 두 곳이 있는데 전엽, 후엽. A, B. 어디가 전엽이고 후엽인지를 맞춰야 돼.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온다. B를 제거한대. 그럼 이게 전엽이 제거가 된 건지 후엽이 제거가 된 건지를 알아야 되겠지. 단서 조건으로 알아야 돼. 단어. 이 그림을 그린 거에서 단서를 내가 그냥 쓴 거야. B는 A보다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분비했는데, 자, 이게 단서야. 그럼 이쪽에서 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네? 아, 그쪽을 전엽이라고 판단하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B는 후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단서 조건이 바뀌면 이제 전엽 후엽의 위치가 바뀌겠지. 이거 이해됐어? 그럼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종류. 항이뇨 호르몬. 이거 영어 약자로 A, B, H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 자궁 수축 호르몬. 이거는 옥시토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두 종류밖에 안 나와. 근데 전엽은 생장 호르몬이 나오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도 나오고 거기 책에는 여포 자극 호르몬과 항체 형성 호르몬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해됐어? 그런 것들이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거기는 따로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포 자극 호르몬, 항체 형성 호르몬, 요거 두 개는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이라고 하는 걸 자극한다? 그럼 생식샘은 뭐다? 얘네가 생식샘이에요. 정수와 난소가 생식샘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냥 따로 구분을 해놓고 하나가 또 있어. 젖분비,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훨씬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나오지 전염이. 근데 거긴 젖분비, 자극, 호르몬 있냐? 거기는 표현을 하지 않았네. 여기는 두 종류, 여기는 이렇게 6종류. 이런 단서 조건도 있어. 만약에 손에 단서 조건이 만약에 이렇게 붙었어. B는 주로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럼 B가 주로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여기 갑상샘, 부신, 생식샘. 그래서 그쪽이 전염이 되는 거야. 얼뜻 이해되냐? 전염에서는 많은 종류가 나오고 주로 다른 내분비샘들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쪽을 전염이라고 한다. 살을 좀 더 붙이면 후엽에서 나오는 이 두 호르몬 있지? 얘네들은 후엽에서 만드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져.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후엽으로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후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서 후엽에서 분비만 되는 거야. 근데 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말이야, 여기서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분비가 된다. 근데 아무 때나 만드는 거는 아니야. 시상하부에서 조절 호르몬이 이렇게 가서 조절을 해줘. 만들어라 그래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전엽은 전엽에서 생성되고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야. 생성 기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 시험에 잘 다뤄지지 않는 것을 좀 제거해 보면 생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는 않아. 근육을 발달시키거나 뼈를 발달시켜서 키 크게 만드는. 적게 나오면 여기서 좀 많이 나오면 거의이지. 벌써 이름에 그 호르몬의 기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자, 그 다음에 요거 여포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얘네들은 생식샘을 자극을 해갖고 생식샘에서 난자의 성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성의 2차 성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신을 유지시켜준다든가 남자에게서 작용을 하게 되면 정자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왼쪽에 보면 정소, 난소 있지. 정수에서 테스토스테론, 그 다음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게 나오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네들의 자극을 받아서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그럼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잘 나오지는 않아. 젖분비자극 호르몬, 이것도 사실 잘 나오지는 않는 호르몬인데 젖샘을 발달시킨대. 자, 분만 이후에 산모가 젖샘을 발달시켜서 아기한테 모유를 줘야 되잖아. 그때 젖샘을 발달시켜 젖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 자궁수축 호르몬,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 분만을 유도해주는 호르몬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아기 스스로가 10달이 있다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자궁 근육이 수축이 됨으로 인해서 아기를 밀어내주게 되는 거야. 그때 저 호르몬의 분비량이 쭉 올라간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몇 개 안 남지. 이해됐어? 자, 그럼 안 나오는 거 살짝 지워볼까?
만에 한 가지지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어디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표적 기관이 갑상샘이지. 왜 갑상샘?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가서 딱 갑상샘을 자극을 하는 거야. 그럼 갑상샘에서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군요. 티록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얘는 아이오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주는 거다. 그럼 세포호흡이 촉진이 된다고? 그러면 열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겠네. 따라서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티록신이야. 겨울철에 많이 나와, 여름철에 많이 나와.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겨울철에 분비량이 증가하는 호르몬이 그게 바로 티록신이다. 갑상샘에서 나온다. 여기서 또 하나가 분비가 되는데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칼시토닌. 그리고 여기 콩알 많은 거 4개. 두 갑상샘. 여기서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분비가 돼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은 혈액 내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칼시토닌은 혈액 내의 칼슘의 양을 줄여주는 조절을 해요. 파라토르몬은 혈액 내의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작동을 하니? 반대. 무슨 자리야? 길항작용.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살짝 나왔던 거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 파라토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골다공증. 혈액에 칼슘이 많으면 막 신경 발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혈액에 칼슘이 적으면 상처가 났을 때 응고가 잘 안 된대. 그러니까 항상 혈액 내의 칼슘 농도는 적정 농도가 유지돼야 된대. 칼시토닌은 너무 많으니까 줄여야 돼. 뼈로 보내준다. 얘가 칼슘을 뼈로 보내줘. 얘는 부족한 거 뼈에서 빼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분비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저기 여기를 제거했지 지금. B를 제거했잖아. 그럼 얘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치 안 나오겠네.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은 나와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오겠네? 얘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지. 얘는 영향을 안 받아. 왜? 얘들은 신경 조절을 돕는 호르몬이야. 저게 갑자기 왜 나왔냐면 호르몬을 공부할 때 내분비샘 있잖아. 내분비샘. 자, 내분비샘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도 호르몬이 나갈 거고 여기서도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거죠. 근데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조절을 할 수 있는 건 호르몬 조절에 의해서도 호르몬을 내보내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신경 조절을 통해서도 호르몬을 내보내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떤 방식이 호르몬을 빨리 분비하게 할까? 아까 호르몬이 조절이 빨랐어? 신경 조절이 빨랐어? 편지 쓰는 게 빨랐어? 집 전화 거는 게 빨랐어? 그래. 얘가 빠르게 호르몬을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갑상샘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호르몬의 조절을 받아서 이 두 호르몬이 나오는 거야. 근데 부갑상샘은 신경 조절을 통해서 분비됩니다.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저걸 제거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는구나. 즉 그거 하려고 이렇게 같이 한 거야.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 사실은. 부신. 콩팥이 있겠지. 콩팥. 이렇게. 콩팥 위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부신. 부신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겉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안쪽 부분, 속부분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전엽에서 분비되는 애는 어디를? 겉질. 와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야. 겉질. 그럼 겉질에서 분비가 돼. 이 호르몬. 당질, 코르티, 코이드. 또 모기질, 코르티, 코이드 이런 것들이 나와. 당질, 코르티, 코이드는 단백질과 지방은 우리 몸을 주로 구성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영양소야. 근데 최고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 물질들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켜준대. 왜? 최고성이 이용이 되어야 하는 물질을 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지? 쓰려고. 부족해서 전환시켜서 쓰는 거야. 그럼 포도당으로 전환이 됐다면 혈액의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되겠니? 상승.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 하나가 부신 겉질에서 분비가 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온 거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콩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거야. 이거랑 같이 공부하면 좋아.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해. 얘는 물을 재흡수를 촉진하고 얘는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요 얘기를 요 얘기 이렇게. 여기는 지금 모세혈관 위에다가 모세혈관이라고 하자. 여기는 모세혈관, 여기는 세뇨관. 이거는 오줌으로 나가는 거야. 혈액에 나트륨이 말이야 적어. 그럼 먹어서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원료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이렇게 재흡수를 하면은 얘를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해주는 거야. 이게 얘가 여기서 해주는 거야. 자, 항이뇨 호르몬은 이쪽에다 적자. 혈액에 물이 적어요. 먹어서 흡수하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거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주면 물을 빨리 늘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항이뇨 호르몬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건 얘,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건 얘. 그럼 잘 생각해봐.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오줌량은 어떻게 되겠니? 그치, 줄어들지.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농도.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농도는 진해지는 거지.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안 나오면 물의 재흡수가 안 되니까 오줌량은 많아지고 농도는 묽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나트륨과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지. 이해됐냐? 무기질이 무기염이야. 나트륨이 무기염이잖아. 그치? 당질, 포도당이야, 포도당. 포도당. 그 연결해서 외우는 속질, 에피네프린.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 얘가 분비가 되면 글리코젠 알아? 다당류. 간과 근육의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 얘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왜? 저장해 놓은 걸 왜 분해하겠어? 쓰려고. 부족해서. 그러면 혈액을 포도당의 양을 어떻게 들었어? 늘어나겠네. 오케이. 혈당량 증가시켜 또 하나 또 넣어.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이해됐냐? 자, 저걸 제거했지. B를. 부신 것들 작업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그래? 얘는 부신 거칠도 호르몬 자극이야. 저게 안 나와. 그럼 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지? 부신 속질 자극 호르몬? 그런 거 없어. 뭐게? 신경이야, 신경. 그래도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게 어떤 신경이냐면 요 신경이다. 무슨 신경이야? 교감신경. 그래, 교감신경. 잠깐만. 교감신경에서 끝에 그러고 보니까 뭐가 나왔어? 아, 교감신경의 끝에서 나오는 게 이거구나. 속질을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신경 조절, 이것도 신경 조절, 이런 건 호르몬 조절, 이런 건 호르몬 조절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자. 근데 이 이자라고 하는 애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데,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도 내보내고 호르몬도 내보내고.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 세매 역할과 내분비 세매 역할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둘 다 갖고 있어. 이자의 내분비선의 이름을 이자섬이라고 부른다. 이자섬. 옛날 말로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렀어.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먼저 발견이 될 때 알파세포, 나중에 발견이 될 때 베타세포. 알파세포에서는 얘가 나와.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바로 여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럼 봐봐. 글루카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얘가 간에 가서 글루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기능이 똑같네. 그치? 그래서 얘도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구나.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다 나온 거야. 알파에서 나오는 글루카곤, 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겉질에서 나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상승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슐린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주기 때문에 혈당량을 감소시켜준다. 그래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건 여기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바로 해놓고 시험 문제 물어봐.
어디서 보이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그럼 봐봐, 이런 기능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에서 일어나는 거야. 간에서. 반대로 조절하네. 무슨 이것도 기량작용, 이것도 기량작용. 교감신경, 부교감신경도 기량작용. B를 제거했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 이자자고 호르몬은 없잖아. 이것도 신경 조절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교감신경, 이게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람의 내분비샘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호르몬들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질문 없어? 필기. 자, 그다음에 79쪽으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과다, 결핍 뭐 이런 게 나오지.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결핍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거인증, 말단 비대증, 결핍이 되면 소인증, 항인유 호르몬이 결핍이 되면 요붕증,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 당뇨,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크롬 친화성 세포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시험 전에 이렇게 항인유 호르몬이 결핍이 돼서 나타나는 질병을 당뇨라 한다. 틀렸다.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내분비되는 거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먼저 항상성 유지라고 적자. 페이지 80페이지. 간내의 시상하고요. 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그럼 그 호르몬은 뇌 하수체 전역을 자극을 한다. 그럼 뇌 하수체 전역에서는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럼 이 TSH는 갑상샘을 자극한다. 그래서 여기서 티로신이 나온다. 이름이 뭐게? 이 호르몬의 이름.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이 호르몬 이름이 뭐게? TSH 방출 호르몬이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조절 호르몬이야. 아까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만들어라 해야 여기서 만들어서 내보낸다 그랬지. 그게 이 조절 호르몬이야. 여러분 이름 외우는 건 아니야. 다 나와 문제. TSH 방출 호르몬.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얘 분비를 유도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나와서 얘가 나오니까 여기서 티록신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촉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아까 너무 많이 나오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체내 물질에서 항진되는 상태에서 체온 상승, 맥박수 증가, 체중 감소, 쉽게 피로를 느끼며 안구 돌출. 그럼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분비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또 너무 또 분비가 줄었으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물질에서 저하로 추위를 잘 느끼고 체중이 증가하고 지능이 떨어질 수 있다. 오, 이거. 다시 또 펴야 되잖아. 어떻게 하냐? 많을 때 어떻게 줄이고 적을 때 어떻게 늘리냐는 건데 얘가 결과물이지. 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얘가 나오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거꾸로 가. 그래서 얘를 줄여, 억지. 그만 나오게 차단하는 거야. 그럼 TSH가 주니까 당연히 TSH도 얘가 줄겠지. TRH 줄고 TSH 줄고 이렇게 줄어들겠네. 너무 적었네? 그럼 다시 늘려. 이거 또 어떻게 늘릴 거야? 얘가 거꾸로 가고 얘를 다시 증가시켜. 그럼 얘가 다시 늘어나겠지. 그럼 여기 다시 늘어나는 거야. 이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이 결과물이 원인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조절 방식을 가리켜서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들어봤냐? 피드백? 그래. 피드백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음성 피드백의 개념, 양성 피드백의 개념이 있는 거야.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식이야. 억제.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촉진해주는 방식이야. 만원 줄여. 뭐야? 음성이야, 양성이야? 음성. 적었어. 다시 늘려. 양성이 음성이야. 이게 음성이야. 잘 봐봐. 억제는 만어 줄여, 적어, 늘려. 양성은 더 늘려야. 이거는 그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봐봐. 어디보다 농도가 높으면 어디까지 줄여줘야 해? 어디보다 농도가 높으면 어디까지 줄여야 돼? 정상 범위까지.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정상 수치까지 낮추는 거야. 어디보다 적으면 어디까지 늘린다? 그래, 정상 수치까지 늘리는 거야. 이거는 회복을 시켜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더욱더 그야말로 늘려주는 역할이야. 이게 아까 나왔던 옥시토신 대표 호르몬이야. 분만을 유도해주는 호르몬 있잖아. 이 정도 갖고 안 돼. 더 많이 늘려야 돼. 그러니까 100개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야. 한 10,000개 정도 쫙 늘려줘야지만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들은 전부 다 피드백 중에서도 음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항상 이게 일정 상태를 조절해주는 거지. 혼자서 이렇게. 조건이 있어. if 갑상샘 제거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상샘을 없앤다고? 그럼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몸에서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었어?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겠어?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늘려야지. 그치? 그럼 TRH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얘가 증가가 되니까 TSH 분비량도 증가하는 거야. 그렇다고 티록신이 증가할 수 있을까? 없지.
아무리 TSH가 늘어나도 갑상샘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양을 늘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이오딘이 부족하다? 아이오딘? 아이오딘 어디서 나왔어? 요거 티록신을 만드는 재료였대. 티록신은 아이오딘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지. 근데 얘가 아이오딘 없어서 못 만들어내니까 부족하면은 티록신의 양이 줄어들겠네. 그러면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RH를 늘리는 조절을 따라서 TSH도 늘어나는 조절을 받아. 그러면 티록신이 증가하겠어? 재료가 없는데 안 증가하지.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를 늘려줘도 안 늘어나. 근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갑상샘 비대증, 갑상샘종. 거기 사진 봐. 오른쪽에. 갑상샘 비대해지는 질병이네. 아이오딘이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이런 일이 벌어져. 한번 있어봐. 아니 아이오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야. 부족해갖고 줄어들어갖고 늘리고 늘렸어. 근데 이 TSH가 늘어나면 말이야. 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얘는 여기서 이거 만들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갑상샘 세포들의 세포 분열을 촉진해. 근데 재료가 없어서 못 만들어. 근데 계속 늘릴 거 아니야. 세포 분열하고 자꾸 어떻게 되겠어? 커지는 거야. 비대증.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365일 삼시세끼 김, 미역 뭐 이런 것만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커진 갑상샘이 줄어들까? 아이오딘을 섭취시키면 안 줄어들어.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숫자가 늘어나갖고 조직이 커진 거거든. 그러니까 세포 수가 많아진 건데 아이오딘을 먹는다고 해서 이 세포 수가 다시 감소하지는 않아. 수술로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이해됐냐? 세 번째, 만약에 TSH를 주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만들어서 자극을 통해서 얘를 내보냈는데 TSH를 주사를 맞는다고? 그럼 주사로 들어온 TSH도 얘를 또 자극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만든 것도 자극해, 주사로 들어온 것도 자극해. 그럼 티록신의 양이 어떻게 되겠냐? 늘어날 수밖에 없네. 그럼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니까 줄여야 되겠네. 이해되냐? 그러면 TRH를 거꾸로 올라가서 줄이고, 그러면 TSH가 줄어들게 된다. 그럼 TSH가 줄어드니까 만들어내는 티록신의 양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 근데 또 여기다가 이렇게도 낼 수도 있어. 어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인지를 찾는 문제도 나와. 자, 봐봐. 요거 갖고 해주면, 자, 티록신이 부족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TRH를 늘리려고 했는데 얘가 늘어나지 않아. 그럼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야? 줄어들어갖고 거꾸로 가서 얘를 늘리려고 했는데 얘가 안 늘어난대잖아. 그러면 여기가 이상이 생긴 사람이구나.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걸 내보내는 거기가 이상이 생긴다는 거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줄어들었어. 얘가 늘어났어. 근데 얘가 늘어나야 되잖아. 안 늘어났어.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어디가 이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래, 여기가 이상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 너무 많아? 그래, 줄여. 근데 왜 이거 안 줄어들었을까?
갑상선이 이상이 생긴 사람이었겠지.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이 생긴 사람인지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피드백은 꼭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들의 양이 이렇게 분비가 조절이 되는 원리는 중간에 있는 온도 조절 장치랑 똑같다라는 거야. 요즘 난방비가 많이 올랐지. 실내 온도를 좀 낮췄냐? 저희 원래 나갔어. 몇 도였냐? 저희 원래 17, 18. 진짜? 이번엔 폭탄 안 맞으셨겠네? 근데도 그래도 좀 올라서 우리도 한 20, 낮에는 22도, 밤에는 24도. 갑자기 많이 나와갖고 설정 온도보다 온도가 내려가면 적당하고 또 온도를 또 채워주고, 그지? 이해돼? 또 떨어지면 아니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얘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 장치랑 똑같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음성 피드백에 의한 호르몬의 분비 조절에 얘 있잖아. 그다 별표 하나만 해놓자. 요 그림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자, 여기까지 할까?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1시간 더 하면 되지 뭐.